안녕하세요. 체육교사 백률입니다. 오늘 수업은 1학년 체육 건강 파트의 생애 주기별 건강 관리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 관리의 중요성, 생애 주기별 건강 관리, 생애 주기별 건강 관리의 실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볼 건데요. 오늘 학습 목표는 신체적 건강, 사회적 건강, 정신적 건강의 의미를 알고 건강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의견을 타인과 공유하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오늘의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먼저 건강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의 개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폭넓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과거에는 신체적 건강으로 한정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보시는 것과 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건강이라는 개념을 꼭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교과서 12페이지 좌측 상단에 보시면 WHO에서 즉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한 것 같이 건강을 단지 허약하지 않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건강의 정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요소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즉 건강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개념,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건강관리는 규칙적이고 균형 있는 식사와 운동을 해야 합니다. 흡연 등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개선해야 됩니다. 항상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약을 복용하지 않고 단순히 두통약만 계속 섭취했을 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상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빠르게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엔 정신적 건강 관리입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매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 조례 시간에 할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다, 난 자신 있다. 근데 이런 자신감들을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는 스스로 계속 자기 최면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힌다면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것보다는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좀 생각해주면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의 도움을 요청한다입니다. 사회적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건전한 활동에 참여한다. 친구 또는 가족과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대화한다. 친구나 가족 등 주변에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필요성. 자, 지금 오늘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강관리의 필요성. 왜 이 건강관리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느껴야지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강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생애 주기별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특성에 따라서 신체의 건강 상태와 질병 원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각 생애 주기별로 다 다르게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수준에 맞지 않게 활동을 하다 보면
신체에 무리가 오거나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식습관이나 위생 상태에 따라 질병이나 성인병과 같은 건강 상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따라 스트레스나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상태가 수시로 급변하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공부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변하면서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건강관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 상태 점검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상태, 그 영양 관리, 질병 관리, 운동 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나의 생활 습관이 어떻게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지 이것을 표를 보시고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일회성으로 하시지 마시고 꾸준히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꾸준하게 내 생활 습관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생애 주기별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 아동기의 건강관리 활동은 다양한 놀이와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요. 균형 잡힌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분 보충도 꼭 필요하고요.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갖추지 않았다면 소화비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화비만은 소화당뇨로 이어져서 굉장히 평생 살아가는데 건강에 초석이 되는 이 구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 활동으로 인한 효과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기입니다. 규칙적인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습관, 그리고 철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병 예방을 위해서 절대 청소년기에 음주 흡연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관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 정립의 시기이기 때문에 자아를 정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건강관리를 통해서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신체를 갖추도록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강관리를 했을 때 효과입니다. 올바른 태도 형성이 되고요. 사회적 적응력 배양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심신의 조화,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건전한 여가 생활 습관의 형성입니다. 이번에는 장년기입니다. 동호회나 가족관계에 할 수 있는 신체 활동 중심의 여가 활동이 필요합니다. 지방질과 염분의 섭취를 제한하고 칼슘과 철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기초 대사량도 많이 줄기 때문에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많이 축적되게 됩니다. 그리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칼슘 그리고 철분을 많이 섭취해 줍니다. 성병 관련 검사 및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등 예방할 수 있는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는 삶의 질 향상, 화목한 가족과 관계의 회복, 자기 극복 및 자아 성찰, 생활 습관병 등 질병 예방 관리 및 체력 유지가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쭉 보시면 건강 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그럼 노년기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관리 활동에는 수영, 건강, 걷기, 체조, 게이트볼 등 관절에 무리 가지 않는 신체 활동입니다.
관절이 약해지고 몸이 근육도 약해지고 모든 신체 부분들이 약해지더라도 신체 활동은 계속 해야 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점차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염분이나 지방지 섭취를 지양해야 되고 칼슘 및 철분 섭취를 해야 됩니다. 노화에 따른 기능 저하와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신경계통에 특히 많은 부분이 무리가 옵니다. 이때 운동을 통해서 노화도 지연되고 자신감도 회복되고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가 마련되고 정서적 욕구 충족 및 안정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대인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사회에 있을 때와 다르게 단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가 이렇게 충분히 마련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노년기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앞전 파트에서 생애 주기별 관리의 필요성을 배웠다라면 이번에는 실천, 왜 꼭 실천해야 되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운동,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지속적인 운동 습관은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건강 관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도 꼭 필요하다. 그런데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에 맞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수 영양소를 꼭꼭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리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유지하고 그 신체의免疫力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체력 향상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습관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만, 생활 습관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꾸준하게 이제 실천하게 되면 질병 예방이 되고 생활 습관이 개선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육량이 늘고 체지방이 줄기 때문에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손상이나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저항력을 키울 수 있다.免疫力을 높일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같죠, 그죠? 고밀도가 높아져 뼈가 튼튼해지면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낮출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고밀도가 증가하고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낮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각종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 글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 주기별로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노년기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은퇴한 이후의 삶까지도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말하듯이 여러분, 건강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오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건강관리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 그리고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을 어떻게 형성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 끝이고요. 건강 관련 도서는 구글 클래스에 탑재할 거고요.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탑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